두 번째 발표는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명상의학회 학술이사이시자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신데요. 명상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셔볼까요? 예, 어, 명상은 우리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명상의학회 학술이사 이병철이고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뇌과학 연구에서 명상의 어떤 비밀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fMRI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능적 뇌영상 연구인데요. 보시면은 뇌를 연구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EEG, 이제 뇌파 검사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간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진단하던 그런 검사들이 있고요. MRI,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은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유행이 많이 찍고 있는데 그 암 검사할 때 쓰는 펫 검사, 비슷하게 통에 들어가서 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스라 그래가지고서는 모자처럼 쓰고 뇌 표면의 혈류량을 재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공간적인 해상도와 시간적인 해상도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어떤 이 공간적인 해상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시간적인 해상도가 높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연구들은 fMRI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fMRI가 연구가 따른 어떤 EEG나 아니면 펫 연구보다는 이 공간 해상도도 높고 시간 해상도도 뭐 적절하고 비용도 뭐 비싸긴 하지만은 펫만큼은 아니고, 그리고 뇌 전체를 갖다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금 그 이 방법들은 이렇게 fMRI를 주로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fMRI 연구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MRI 장비고요. 여기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이게 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통 속에서 이 기계가 돌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게 되고 시간 순서대로 이제 공간 순서대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큰 장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 움직이면서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찍는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가능한 거라고는 요 통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눈으로 자극을 줘서 뭐 보이게 해줘서 이제 이 보였을 때 이제 손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거나 해가지고서는 어떤 자극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정도의 어떤 검사들이 되겠고, MRI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안쪽이 굉장히 좁고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MRI를 할 때 어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상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환경이랑은 전혀 다른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찍은 MRI 영상이 나오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눈이고 앞쪽이고 뒤쪽인데,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것과 검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MRI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뇌에 보서는 이 가액 부분이 이제 회백질이고 가운데가 백질입니다. 아셔야 될 거는 이 회백질에 이제 신경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이 검은 백질 안쪽 부분에는 이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이게 표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이 신경 세포가 있을 만한 부위들의 면적을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혈관 분포를 보시면 어차피 혈관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혈관을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혈관들이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어야지, 혈관들이 잘 닿아야지 어떤 신경세포들이 많은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fMRI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쪽 부위를 보게 되면 이제 이 후대상 필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 부위에 어떤 특정한 자극이 와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칩시다. 활성화가 된다고 치게 되면 이 부위에 이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게 움직이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테니까 이제 많은 혈액들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MRI라는 건 각각의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때 그쪽에서
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들, 늘어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는 거는 뇌 신경의 어떤 직접적인 전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이 혈류량의 차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MRI 영상을 찾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고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는 건데 요걸 이제 다 정제를 해서 특정 부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자극되는 것들만 추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fMRI 영상 이렇게 나오는 부위들은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 그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신호를 전달하거나 신호를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활성화되지만 그거는 자극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똑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다 없애고 변화가 폭이 큰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면 자극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부위들이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명상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이랬을 때 각각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서 나온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마다 지금 이제 주로 이 뇌 연구에서 명상에 의해 가지고서는 변화되는 부위라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알려진 부위들을 갖다가 하나씩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편도체인데요. 편도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를 자른 면입니다. 자른 면. 뇌의 가해 부분은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떤 인지적이거나 내지는 뭐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역할들 내지는 뭐 이제 이런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감각에 관련 역할들을 하고요. 뇌 안쪽 부분에서 변연계라 그래서 감정,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주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명상에 관련된 부분이 안쪽 부분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표면을 이제 측정하는 뇌파나 아니면 너스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주요한 부위들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fMRI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이 편도입니다. 편도는 이제 양쪽에 이제 하나씩 있고요. 해마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빨간색 부위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 편도가 하는 일들은 공포나 불안의 감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안의 감정에서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도가 파괴되게 되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 자기보다 훨씬 큰 천적에게 달려들거나 아니면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무모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공포와 불안을 줌으로써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뭐 당연히 그렇다시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아시듯이 무슨 큰 사고를 당하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된 자극만 받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차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서 불안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활성되는 부위가 요 편도가 되겠습니다. 요 편도의 활성은 이 전전두엽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위험한 것들을 봤을 때 이 편도가 확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되게 되면 이제 이 앞쪽에 어떤 이 불안을 갖다가 억제하고 통제하는 부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활성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저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이 활성도가 저하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렵거나 불안한 것들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정도가 훨씬 약하다. 왜냐하면 이 편도의 활성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도는 그런 공포나 불안 말고 감정에 관련돼서도 역할을 하는데요. 동물 실험, 유인원 실험에서는 이 어머니 원숭이에게 이 편도를 파괴하게 되면 모성적인 행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갖다 못 느끼는 질환, 예를 들면 뭐 되게 범죄자들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들이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그런 범죄자들에 있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편도의 활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내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놀라는 것들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섬엽은 이제 명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기능에서 교감신경계 활성을 담당하는 건데요. 요 부위가 하는 것들은 딱 꼬집어 말하면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감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그 어떤 감각들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감정 그리고 감정에 얽힌 생각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부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디 스캔을 한다든가 릴렉세이션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몸의 느낌들, 우리 몸의 감각들을 갖다가 가져오게 됐을 때 가장 활성화되는 부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상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수용 감각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시각이나 청각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각들을 예, 감지하는 부분들이고 당연히 뭐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명상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점점 더 이 활성이 커지고 심지어는 이제 피질 두께가 요 부의 어떤 이 용량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련 명상가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더 활성화된다. 어떤 부정적인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을 내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위는 이제 이 하등 동물에서는 없고요. 영장류, 그러니까 유인원이나 인간에게 이제 주로 발달된 그런 부위가 되겠고, 우리가 요 부위를 갖다가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감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처럼 느낀다. 라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결국은 불쌍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인지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어떤 이 불쌍하다는 감각을 느끼는 거죠. 불쌍함을 느낄 때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뭐 비슷한 걸로는 하나가 이 알코올 의존 환자가 술 광고를 봤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침이 나고 뭔가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 이랬을 때도 요 이제 뇌 섬엽이 관여하는 부위다.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그런 감정적인 자극과 신체 반응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여된 어떤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 명상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고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활성화되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대상 피질이고요. 전대상 피질은 이렇게 이제 이 앞쪽 깊숙이에 들어가 있는 부위인데 이 주의력이나 내지는 충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편도가 어떤 이 기본적인 경보 장치였다고 한다면 이 전대상 피질은 그 경보 장치를 끄는 또는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그렇다시피 이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들 또는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거를 떨쳐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뭐 손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30분씩 손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어떤 이 내 주의력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거, 뭐 지나치게 강박 장애처럼 집중돼도 안 되고 주의력 결핍 장애처럼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할 때 관여되는 부위가 요 전대상 피질이 되겠습니다. 명상에서는 이 주의력, 이 호흡에 가만히 집중하는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걸 유지할 때 활동하는 그런 부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숙련된 명상가에서는 우리 활성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잡생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집중력이랑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붙잡는 힘들은 이제 점점 이게 숙달되면서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할 역할 자체가 집중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쇠기압 소엽입니다. 쇠기압 소엽은 요 뒤쪽에 있는 부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명상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위다. 왜냐하면 이쪽이 무슨 그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와가지고서는 어떤 기능이 손상됐을 때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혈관 질환이 거의 안 생깁니다. 교통사고를 받더라도 이 앞쪽을 되게 다치거나 아니면 뒤쪽을 다치지 이 부위를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부위인데 저희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우리가 백일몽 멍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정신이 산만해져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이 명상을 많이 해서 어떤 잡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항상 어떤 주의 집중력이 유지된 상태라 그러면 이 부위의 활성이 줄어들 거고요. 연구에서는 이제 초심자들도 일단 말씀드리자면 초심자들도 내가 명상에 가만히 몰입된 상태에서는 이 부위의 활성이 감소되는 것들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 부위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생각하는 부위.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나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위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고등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유인원에 비해서 인간이 현저하게 발달된 부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회적인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더 그럴 것 같고요. 요 부위는 대부분 활성돼 있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 활성돼 있고 이게 가라앉는 활성이 줄어드는 부위는 마취 때 내지는 어떤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이랬을 때 이제 활성이 좀 줄어들고 또한 우리가 명상에 가만히 몰입돼 있을 때 이럴 때도 활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이제 것들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외측 전전두엽은 요 이제 머리 쪽 앞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제일 유명한 부위이죠. 요 부분은 이제 인간에서 다른 유인원보다 훨씬 더 발달된 부위고 의식의 집중,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고민하거나 할 때는 늘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가 되겠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개 이제 초심자들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것들도 하지 않던 걸 하기 때문에 내가 호흡에 집중하고 잡생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몸에 불편한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행위를 갖다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때는 활성화가 되지만 이제 숙련되면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면 활성이 대단히 감소되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모든 어떤 동작이나 자극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사실 우리가 운전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누가 어떤 거의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을 때는 활성이 저하되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 연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디폴트 양상 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명상의 어떤 효과 그리고 뇌의 영역 이런 것들이 가장 일치되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부위가 그러니까 후대상 피질과 쇠기업 이게 같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부위가 이제 활동하는 부위가 되게 이제 멍하게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백일몽을 꿀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럴 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전체적으로 소모하는 산소와 어떤 포도당의 양은 우리가 뭘 되게 열심히 할 때나 또는 그냥 멍하게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뇌과학자들이 항상 그 궁금증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쉴 때 뭘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요 두 부위가 이 디폴트 양상 신경망이 항상 활성화돼 있더라.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뭘 하는지를 갖다가 봤더니 보면은 과거나 미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과거의 어떤 생각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명상하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잡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와 있지 않고 계속 과거나 미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늘 남을 의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은 이제 인간이 이 뭔가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뭔가 인간이 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 부분들이고 어떤 이제 강화된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지나친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디폴트 양상 신경만 이 부위들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ADHD라든지 아니면 치매가 오더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슬라이드 있었지만 ADHD 같은 거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명상을 하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서 일단은 명상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어쨌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능이지만 너무 과도했을 때 우리를 심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부위가 이 디폴트 양상 신경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방황들을 갖다가 붙잡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과거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디폴트 양상 신경망이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탕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놨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뇌의 여러 부위가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부위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되더라 겁니다. 그래서
전대상 피질 내측 전전두엽 줄무늬체로 그룹핑이 되고 뇌섬엽 내측 전전두엽 쇠기압 소엽이 그룹핑이 되고 전대상 피질 그 내측 전전두엽 편도체가 그룹핑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다른 연구에서 이 부위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봤더니 되게 주의력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자기인지 내가 나 스스로를 의식하고 이 어떤 내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인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는 부위들 이런 것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에서 나오는 감정 조절 부위나 자기인지 부위나 주의력 조절 부위들이 마음 챙김 명상에 의해서는 같이 이제 일단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 맥락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변화돼가는 부위들과 일치를 하더라.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 개별적인 변화들이 종합적으로는 자기조절 능력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연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연구되는 내용들과 매치봤을 때 전혀 이렇게 어떤 불일치를 보이지 않고 잘 일치되는 명상의 요소들을 잘 분류한 이제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떤 뇌의 특정 부위의 활성 자체가 어떤 그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뇌에서 집중력을 관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제 양식으로 따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제 각성 네트워크나 지향 네트워크, 실행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위들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조절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에 우리가 시행하기는 이제 호흡에 집중하고 잡생각을 없애지만 실제로 그게 치료적인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과학자들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자극을 주면 뇌에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될 거냐. 예를 들면 명상을 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상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그런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 뭐 그러죠. 아닌 내지는 명상의 치료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의 활성이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을 갖다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상의 효과 자체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완전해지기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연구들이 더 진행이 되면서 명상의 어떤 비밀들이 더 밝혀질 것 같고 이 다양한 명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차차 더 특화돼서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건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 명상의 효과와 뇌 영상 연구가 굉장히 좀 잘 일치돼서 이 그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첫 번째는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소리의 정도고 이게 이제 명상을 한 시간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소리에 어떤 반응하는 정도, 활성의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여기니까 후대상 피질, 아까 말씀드렸던 후대상 피질이고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 부위가 되겠고 요 부위는 이제 활성이 좀 저하되더라라는 것들이죠. 저하되더라는 것들이고 보시게 되면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할수록 그 활성의 정도는 점점 저하되는 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잡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환자들이 MRI 통에 들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막 어수선한 소리, 시장 소리나 길거리 소리를 들려두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게 궁금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들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잡생각에 관련된 부위가 아까 그 후대상 피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후대상 피질의 어떤 활성 자체가 명상을 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말하면 일반인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길거리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렇게 막 마음이 돌아다니지만 그렇지 않고 명상을 깊이 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잡스러운 소리에 항상 마음의 고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게 됩니다. 또 하나 연구는 밑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부정적인 소리, 쿵 하는 이제 깜짝 놀랄 소리를 불려주는 건데 되게 이제 그렇게 놀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아까 말씀드린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명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명상을 연습한 시간이 많을수록 이 편도의 활성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정도가 명상을 많이 할수록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상의 어떤 효과와 실제 어떤 뇌영상 연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비례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명상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잡음에 대한 후대상 피질의 활성, 잡생각이 줄고 높을수록 부정적인 소음에 대한 우측 편도 활성, 이 고란 공포 반응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세상 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폴트 모드 신경망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위를 잰 겁니다. 요 부위를 잰 거고요. 보시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명상을 많이 안 한 분과 명상을 많이 한 분에 대해서 요 부위의 어떤 활성을 쟀더니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명상을 많이 한 분들은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MRI를 찍는 동안에 자극에서 뭔가 이 부분의 활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게 이 명상을 많이 해야지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고 이 MRI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 명상을 계속 시키게 되면 이 호흡이 명상이 잘 되지 않고 이제 이쪽에 계속 잡생각들이 활성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이완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됐을 때 그때 이 활성이 쭉 줄어들더라. 내가 호흡하는 것들을 갖다가 몸으로 있는 그대로 잘 느꼈을 때 이 활성이 쭉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 다 처음 이제 명상을 접하는 사람들이고요. 명상의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명상에서 내가 뭔가 호흡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 부위의 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늘 알전에 알고 있던 어떤 명상과 이 뇌영상과의 관련된 관련성을 갖다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부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상 피즈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 자체 잡생각에 관련된 부위라고 했죠. 이 잡생각에 관련된 부위들은 명상을 수련하거나 많이 경험했거나 내지는 초심자들도 명상에 몰입한 상태가 되면은 활성이 확 줄어들어서 이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여기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명상의 몰입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련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명상에 대해서 시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 템플스테이를 가지고서는 이제 연구한 거고요. 3박 4일 템플스테이를 한 겁니다. 3박 4일 템플스테이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자극을 주고서 어떤 집중력 같은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봤던 거고요. 이 자극은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요 가운데 화살표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를 갖다 측정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금방 판단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뭔가 한 번 신경을 더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 판단과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판단, 요 두 개의 어떤 차이, 요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집중력을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차이로 봤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대상 피질 우리가 뭔가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부위 활성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명상하게 되면 이제 잘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요 부위의 어떤 활성화 정도가 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봤을 때 이렇게 쭉 차이가 난다. 비례해서 어떤 내가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의 어떤 차이 정도가 요 부위의 활성과 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은 보게 되면 우리가 명상을 한 그룹과 대조군과 봤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요 명상군들은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었고요. 요 대조군들은 그냥 이완하고 경내 경치 관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명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봤는데 뭐 이 연구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3박 4일의 단기 템플스테이 체험도 실제로 우리 어떤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뇌 영상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뭐 명상 연구를 하게 되면 8주 이상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떤 연구를 했던 것들도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낸 최초의 발견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시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명상과 관련된 뇌활성 부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보시면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편도 여기가 어떤 감정 특히나 공포 불안 반응을 갖다가 조절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이 부위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이 부위를 갖다가 아까 전대상 피질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 부위가 이것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편도는 이 명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활성이 감소가 되고 이쪽은 오히려 이제 점점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쪽이나 전전두엽이나 내지는 이제 후세상 피질, 또 쇠기압, 소엽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위들은 우리가 백일몽이나 멍하고 있을 때 어떤 과거, 미래 또는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잡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고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점점점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후대상 피질은 명상을 숙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호흡에 가만히 몰입하고 있을 때는 이 부위의 활성이 확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흡에 몰입한다라는 건 이제 또 다르게 여기서 이제 또 영향을 받죠. 뇌섬유, 신체의 어떤 그런 느낌들, 감정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부위인데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는 몸의 느낌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관찰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느끼는 부위가 이제 당연히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또 줄무늬체도 관련인데 이 부위는 이제 주의 전환에 관련되는 부위고 이 부위도 이제 명상 연구에 이제 관심을 받고 새롭게 이제 좀 각광을 받는 부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뇌의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명상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